스포츠 역전주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증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0.1%의 상승 코스피가 나타냈는데 다시 조금이지만 힘을 내면서 소폭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전히 코스닥은 2.6%의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보고 이 종목 괜찮은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사이에 참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고 주도주가 없다, 이끌 모멘텀이 없다, 악재도 호재도 없는데 장은 왜 이러는 거냐. 참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약간 전가 후약 장세가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간략하게 진단하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오늘 증시의 이 하락, 코스피는 아직 하락 전환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불안정한 정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발 사태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하루 해서인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가 장후반부에 지금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환율 자체가 많이 빠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외국계 자금들이 전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매수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 수급이 좀 더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40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부재한 상황에서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2,400이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예,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한 차례 정도는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현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초반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전쟁 이슈가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될지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시장 안에 미칠 영향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돌발 변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면전으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인데 전면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어떤 인플레 그리고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승을 마감했던 걸 본다면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어떤 이벤트 그리고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종목별 업종별로 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주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대형주 위주로 이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그런 느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서의 뚜렷한 어떤 그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오늘 지금 코스닥도 그렇지만은 테마 종목들이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만 나온다면 충분히 이런 하락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지금은 좀 짜기가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선대응보다는 후대응이 가장 좀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간단하게 좀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 미칠 영향들 일단은 보수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라는 점은 저희가 좀 참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결국 시장의 부진 속에서 최근에 눈에 띄게도 거래 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개의 종목을 선택해 봤는데요. 이들 종목은
종목은 왜 오르는 건지, 나는 좀 뒤늦게라도 탑승해도 되는 건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5개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준비해 봤는데요. 시장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빨간불을 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힘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별도로 허가나 제한 없이 이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 2.4%까지 고점 높였다가 현재는 윗골이 달긴 했는데 그래도 1.3% 강세 시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LG전자도 한몫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집니다. LG전자도 실적 키워드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BYD와 ESS 배터리 동맹을 구축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 오늘장 강세 부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 보도록 할게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가장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보다는 이것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빅텍,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강하고요. LIG 넥스원은 장중 12%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극동유화 준비했는데 방산주가 전쟁의 수혜주가 된다면 에너지주도 점검 안 할 수가 없는 하루입니다. 두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우려된다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정유주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IMT인데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상장주 점검을 해봐야겠죠. 바로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 IMT가 그런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주가는 장중에 100% 넘게 오르면서 28,500원까지 고점을 형성. 현재는 많이 좀 밀려났습니다. 21,000원 초반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상승을 좀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좀 주목할 만한 방산이라던가 에너지 관련주도 있었고 또 오늘 핫한 삼성전자까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말들도 참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의 매수 의견 어떨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도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상승 어떤 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세요? 미국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것도 있지만 그렇죠. 실적도 괜찮을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반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그에 대해서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파생 쪽이라든지 이 선물과 연동이 돼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 하나로만 분석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몇몇 가지 악재가 나왔고 미국에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됐지만 없어졌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황 같은 경우는 이미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3분기 때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이제 3조 원대 그리고 내년에는 5조 원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장이 좀 약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볼만한 종목은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는 건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오늘 지금 현 구간에서 1%가량 오르곤 있는데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걸 또 한 번에 만회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빠져서 오늘 그래서 오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오름세에 대한 차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저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네. 뭐 크게 좀 무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물론 1, 2분기보다는 분명히 높아지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영업이익을 3조까지 좀 내다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아쉬운 거는 그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더 나빠지기에는 이 재료가 악재성 재료가 이미 다 쏟아지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많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파르게 오르고 여기에 이 반도체 업황의 특수성이 사이클까지 겹쳐졌을 때 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빠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좋으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동시에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감산 효과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나 여러 고성능 반도체에 의한 이 실적이 좀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이면은 매수 관점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매수 괜찮겠다라는 사장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오해 의견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준비해봤는데요. 현 구간에서도 오늘의 고점 부근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약세장에서도 3%대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다시 한번 됐습니다. 일단 뭐 재료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BYD와의 협력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증권가에서는 가전이 이끌고 전장이 밀어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3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3분기 지금 예상 실적은 뭐 저희 예상은 아니지만 네. 매출이 2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전 쪽에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라는 기업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이제 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것은 살짝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자 IT 쪽의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LG전자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장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매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도 뭐 저평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해서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BYD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에서는 이 사업 분야를 2019년도에 미국의 뭐 가정용으로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유럽 쪽에 대한 진출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BY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 쪽과 2차 전지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저는 가장 큰 것은 전장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질 개선을 이미 이룬 LG전자 주가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많이 아닌가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저희가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LG전자거든요. 그 당시에 주가도 꽤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후로 살짝 밀려나는 모습이었어요. 3분기 실적 내면서 주가도 견인될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이 주가가 일전 미끄러졌던 게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왜 3분기 실적에 그 자신감은 없는 모습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LG전자의 주가가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뭐 LG전자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러운 수준은 좀 아니고 물론 이제 이 가전 쪽에서는 어떤
그 일반적인 가전이 아니라 프리미엄 쪽에서의 그 가전에 대한 실적이 좀 견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좀 추정치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실적은 준수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장 부분 쪽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전장이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전자의 신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이 LG전자의 매출 기여도가 지금 두 자릿수가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제 2025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0-30%까지 전장사업부에 대한 이 매출 기여도가 좀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사업 부분이 아니라 전장사업이 오히려 좀 앞에서 지금 끌어주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이 LG전자가 어떤 펀더멘탈 성으로 봤을 때는 더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7배 미만이에요. PER로, 그러니까 물론 PER로만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 10년 동안 본다고 했을 때 LG전자의 이 PER 수준은 10배 내외 형성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7배를 안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이 전장 사업부만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느낌이 많이 큽니다. 역시 동일한 의견이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만큼 오를 만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조정이 깊었던 LG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자리도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바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준비해 봤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 이미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두 분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X의 의견을 든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방산주한테는 뭐 이런 표현 써도 되죠. 호재. 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다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쪽으로 수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방산이.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이 방산 쪽에 대한 산업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방산 쪽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방산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린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그 무장 세력 간의 그런 완력 다툼에서 미국 쪽에서 이 이란 쪽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을 강하게 제재할 만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팔레스타인 쪽을 강력하게 제재할 만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이 과연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확전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이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팩트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산업 자체의 성장은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부터 여기서 추가적인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방산주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은 일단 오해 의견 매수해도 괜찮겠다였거든요. 방산주 전체를 그렇게 보시는 거세요?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 방산주제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 주가 변동성이 심한데 테마주로 좀 인식이 강하다가 이제 작년,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방산주가 우리나라의 수출 그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IG 그 방산주 안에서도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러 이 방산주 중에서도 이 탑픽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은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작년만큼 올해 상반기가 이 수주가 그게 신규 수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 그 전에 예정됐었던 인도 물량이나 계약 수준 부분은 크게 뭐 무리가 없는 상태로 좀 가고 있고 또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 오늘 최고까지 96,000원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오전에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지만 그래도 갭 상승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9만 원 이상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넥스원, LIG 넥스원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선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 그 의견도 저희가 각각 또 맞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저희 앞서 설명할 때 전쟁과 함께 방산주를 본다면 에너지주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급동유화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엇갈린 분위기입니다. 일단 또 한 번 더 X를 드신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100를 넘어갈 것이다. 이 예전부터 나온 말인데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고 했던 제가 어떤 기사를 좀 봤었어요. 네, 그죠.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네. 많았는데 이번에 현실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죠. 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뭐 네. 걱정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26% 올라갔는데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LIG 넥스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확전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확전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방산과 이 유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확전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너무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미국에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시장에서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배열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좀 더 심화된다면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그럼 좀 고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 한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이성훈 차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보면은 정유준에서도 중소형주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흥구석유 오늘 강하고요. 급동유화도 괜찮은 흐름인데 뭐 개별적인 모멘텀도 볼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중소형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굉장히 커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커져야 이 매출, 그러니까 작년 급등유화도 작년 3분기 시점 보면 아시다시피 이 유가가 좀 급등을 해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급등했을 때도 이제 오후 팻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 유가가 지금 쉽게 꺾이지 않을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오늘 급등한 상태에서 매수 관점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일 며칠 또 몇 주 쉬어 가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유가가 지금 그대로 어떤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오늘 가격은 조정받았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동유화가 뭐 SOE나 여러 대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의한 국동유화의 매출 구조가 제일 가장 좀 밀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오늘 내일 조정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가격에서 한번 좀 조금이라도 한번 발을 담그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 분명히 있고 이 가격에서도 발을 좀 담궈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차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4개의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는 이 시점에서 분명 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주가는 잠잠하더라도 분명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있을 거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 확인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은 대한제당을 오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웅 차장은 퓨런티어입니다. 각각 좀 섹터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인데 대한제당부터 볼까요? 저도 오늘 퓨런티어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좋은 기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 대한제당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그 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기업들, 네. 주가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5년 만에 설탕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에서 설탕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인도에서 뭐 설탕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탕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던 기업들, 나라들 같은 경우도 올해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작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대한제당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설탕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대한제당. 퓨런티어에 대한 매력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이재규 본부장님도 퓨런티어 참 좋은 종목 갖고 나오셨네요. 그랬거든요. 우선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겹치지만 제가 처음에 주목했던 부분이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 기관이 꾸준하게 6일 연속 매수했던 게 바로 퓨런티어였거든요.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서 뭐 수급상 뭐 이제 뭐 기술적 뭐 이런 분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처음에 이 종목을 수급적인 면에서 좀 캐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 퓨런티어가 진출하고 있는 뭐 센싱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제당과 퓨런티어까지 이 시간 관심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